네, 정태근 팀장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ETF도 네. 사실 대안일 수도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거래되는 우리 국내 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거는 그때 콩 ETF하고요. 그 농산물 3대 농산물 ETF 국내 ETF를 말씀드려서 ETF가 있어요. 네, 네, 있죠.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네. 국내는 한계가 있고 미국 쪽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산물 방금 말씀드린 이게 물하고 가칭을 하는데 왜 물하고 가칭을 한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물? MO. MO. 왜 물하고 하는지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근에 ETF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상승이 아까 그 보니까 밀 선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뭐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가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네. 중부 중서부 지역 곡창지대 네. 뭐 가보진 못했지만 네. 근데 이제 물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될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해수 담수화 뭐 두산중공업 얘기할 거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봤습니다. 그 뭐 전 세계 40개국 우물이 말라간다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한때 왜 인공 네. 강우 이거 네네. 있었잖아요. 어디다 띄워가지고 뭐 한다고. 우리도 서해 쪽에 미세먼지 실험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시도는 했지만 네. 조금 멋쩍었지만 실패는 한 걸로. 근데 이게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40개국 우물이 말라간다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환경 문제죠. 꿀벌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서 맞아. 이게 자칫 그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지만 네. 뭐 상당히 그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변화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ESG라고 하는 개념을 각 기업마다 도입을 하고 뭐 거기 더 열가면 알리백 리사이클 에너지를 써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스틴 옆에다가 삼성물산이 또 어제 6천억 들여 태양광 발전 다 연결되는 다 그죠?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질 방식, 그 현대제철이란지 그리고 국내 그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부생 수소 방식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재련 공정상에서 나온 수소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수소내 방식으로 계속 바뀔 건데 수소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기업이 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효성이 되게 빨라요 그런 게. 그럼 아이디어 그렇죠. 주가가 이미 그걸 또 증명해주고 있고. 수소내 방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소위 말하는 오염 물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 농산물 같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농산물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뭐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그렇게 미국 구제 선물이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게 난리 날 것처럼 해놓고 4월 달까지 그게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 다시 도출될 겁니다. 잠시 멈춰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의 상승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번 주에 FOMC가 있고 뭐 별 지금 예상은 이렇게 뭐 쇼크할 건 아니라고 넘기고 한 6월경쯤에 FOMC의 변화가 좀 살짝 있을 가능성과 채권 트레이더들의 변화들 그리고 9월경 뭐 이런 타임 테이블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채 시장이 조금 조용한 거죠. 그냥 잠시 덮어놓은 거일 뿐이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분위기도 그 연준에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월가라든지 그리고 국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만든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미국 그 조금 전에 밀 선물 같은 경우도 물론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현물 가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돈이 보태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좋게 얘기하면 되면 프리미엄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밀 선물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영원히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 국제 선물은 꺾일 거죠. 그리고 곡물? 원자재?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상 지금 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칼끝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고 있다. 그게 이제 당장 주시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들어올리는 거. 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결국 아시겠지만 화폐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느 순간 이제 양털 깎기는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은
뭐 아직은 아니고 한 내년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이클이 될까요?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젠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때 가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채금리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 나오고 유가 급등하고 이게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너무 돌아가고 네. 있는데 자 일단은 자 그래서 네. 당분간은 달러가 계속 약세 쪽으로 눌러놓는 네네.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인 통화들 원하는 또 오늘 강세 1110원을 깨는 걸로 한번 지금 트라이 할 것 같아 시도를.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수출 지표도 그러니까 GDP 지표도 네네. 좋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원자재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생산 국가니까 반도체라는 또 강한 네. 무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사요. 어저께 1,500원인가 사긴 때 되면 샀는데. 사겠죠. 때 되면.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준비하라로 넘어가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상승 추세의 복귀인가 이렇게 정해오신 것 같은데 상승 추세 복귀. 그냥 기존 추세로 복귀했다라고 그냥 추세로 복귀. 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약간 조금 인도의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증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승 추세를 회수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방송에서 말씀드린 하락 추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3,200포인트 돌파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변동성은 끝이 나버렸고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기존 추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3,200포인트 돌파 이상 했는데 이미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돌파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코스피가 3,200포인트로 간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고 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험주,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직 스판덱스와 뭐 라텍스 연관된 뭐 석유화학업종뿐만 아니라 어제 정유주 가져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S월드 8% 급등했거든요. 천천히. 네. S월드 8% 급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업종들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현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쪽 다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투심 종목을 등락해놔 이 부분은 항상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네네 시장 분위기 투심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심이라고 자꾸 그러면 툭불 네. 등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일상 용어로 쓰지만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확 해버리시면은 뭐라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불 등심 얘기하니까 네, 배고프네요. 투자 심리와 시장의 분위기가 오르는 기업들의 기업 수가 많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들을 쭉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2, 30개씩 가지고 계시면은 네. 그 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막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활기찬 투자 심리 네. 이렇게. 활기찬 투자 심리. 네, 근데 한두 시장 개만 막. 분위기.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네. 당장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돼요. 네네. 최장 기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풀리는데 이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그 질문을 3월 달부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많이 예를 들게 되면 이게 그 이전부터 코로나가 올 것이다, 코로나가 올 것이다 이게 예고됐다라면 아마 시장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큰 충격이 됐는데.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5월 3일 날 예고 없이 갑자기 확 나타난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전 시장에서 계속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 굳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공매도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네. 없다. 거기로 끝내고.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하라는 일단 네. 추세로의 복귀. 네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또 기업은 잠시 후에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개장하게 임박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관심 기업도 그다음에 리포트 나온 거 있는 거 정리 좀 빨리 할게요. 신서영 아나운서입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자, 달린 김에 연달아 가겠습니다. 공포의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공포는 아니고 아버지들이 또 힘들어지는 날이긴 한데 뭐 어떤 그 계절성 테마라는 게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연결로 이렇게 준비하라 뭐 이런 두루뭉술한 거 말고 정태근 팀장의 공략주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런 뭐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 다 지금 각광이잖아요. 어제 앞서 우리 신서영 아나운서가 얘기해 줬듯이 또 영화에 대한 흥행도 있었고. 자, 오늘 기업 뭡니까? 오늘은 MBT를 준비를 했습니다. NBT. 네.
만보기 해가지고 캐시 슬라이드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보기. 네, 캐시 슬라이드 해가지고 캐시 그 걸을 때마다 캐시를 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게 그 플랫폼 만들어서 MBT라는 걸 이 회사를 조사를 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아, 신규 상장이군요. 네네. 저도 그 배경 화면에 깔려 있어가지고 캐시를 정립을 하는데 네. 이게 은근히 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 플랫폼 관리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21선을 그 회복시키면서 완만하게 좀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네이버 관련 이슈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그 네이버 웹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그 쿠키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언제 한번 들은 것 같긴 하네.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네네. 아마 신규 IPO만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 신규 종목들 소개 코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 아마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려면 쿠키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쿠키 결제한 수익금을 이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그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쿠키 오븐 서비스. 네, 쿠키 오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쿠키 쿠키 오븐 서비스가 오븐에다 쿠키를 굽는 건가요? 뭐예요? 상징을 저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쿠키가 캐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 네. 흔저가 그러니까, 아닌가 원래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도 뭐 비트코인 있고 도지코인 있고 그런 것처럼 네. 그 캐시도 그냥 뭐 쿠키로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포인트,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포인트 플랫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근데 네. 그거를 이제 MBT에서는 쿠키라고 네. 부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토리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래서 도토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방송 보신 분이 몇 분이나 하실까요? 상평통보라는 하여튼 뭐 네. 신조어니까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MBT는 지금 그 네. 패턴을 좀 보면 한 3개월여 동안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조정을 받거나 기간 횡보할 때는 네네. 거래량이 없고 전형적으로 이거를 이제 예전에 테크니컬 하는 분들은 매집의 흔적이다 아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샀을까 이거? 왜 샀어? 이거?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자면은 빅히트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다가 이후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YG엔터와 모바일 플랫폼 그 합작 플랫폼을 만든다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이타카홀딩스 그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거의 상승세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MBT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부자 거래가 내부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MBT. MBT 같은 경우 어떤 내부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트를 현재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떤 핑계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미국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다나리한지 인시스 같은 그런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네. 전부 서대 포인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웹툰이나 이런 부분에서 쿠키 어떤 사용량이 그러니까 도토리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4월 21일 날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반짝 반등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어쨌든 추세를 완만하게나마 상승적으로 전환시켰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어쨌든 단기 평선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4월 6일 날 21선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21선을 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4월 21일 날 네이버 웹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재반등, 소위 말하는 N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5일선 추세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추세로 들어가는 종목들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초기에 급등이 나올 때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아, 지난번에 이제 모양 보기 이런 거. 네네. 동국제약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동국제강. 네, 동국제약이 나오는. 어차피 차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저 액면 분할을 해서. 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차트 좀 당겨 보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상승 초기에 월선을 회귀보고 시키게 되면서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 변동성이 커지고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꼭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어쨌든 51선과 21선을 회복과 이탈을 반복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5일선 추세가 완만하게 타줬을 때 이후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빅히트도 말씀드렸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참고를 왜 안 나오는 거? 하이브로 바뀌었죠. 네. 어쩐지 안 나오더라. 네. 네, 그래서 자, 개장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가 보고 들어가죠.